How do you plan to build a friendship with him? And how do you plan to navigate an unpredictable America First president? Thank you. 예, 대통령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중시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와의 우정을 통해 미일 동맹이 잘 관리된 얘기가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정은을 잘 아는 반면에 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또 그는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또 동맹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되고 한국이 돈을 찍어내는 기계라는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우정을 어떻게 다져나갈 것인지 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또 양국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여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거티 상원 의원이라든지 또 버검 주지사라든지 또는 올브라이언이라든지 또 폼페이오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또 상하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용산에도 여러 차례 오셨고 또 제가 다자회의에 나가면은 시간이 되면 또 미국은 의원들이 다자회의에 와서 또 상대국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도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 여야 양당 상하 의원들하고도 많이 이제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분들은 뭘 보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한참 전부터 이제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좀 케미가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워싱턴 포스트 기자님 얘기처럼 내가 검사 출신인데 그때 아마 정치를 처음 해서 딱 대통령이 된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렇게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행정부의 고위 관료를 지낸 분들 또 지금 공화당의 상하 영향력 있는 의원들하고 제가 또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그분들이 또 하여튼 다리를 잘 놔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런 서로 관계를 잘 묶어주겠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저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제 당선이 유력하던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한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전화할 수 있게 전화번호를 좀 자기들한테 달라. 자기들이 전화할 수 있는 번호를 달라. 벌써 어제 한 오후 좀 되니까 그렇게 요청들을 하더라고요. 저하고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보내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그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그건 우리 기업에게 굉장히 좀 불리하지 않냐.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걱정하지 마라. 또 그것이 어쨌든 한국 기업에게 크게 피해가 안 가게끔 여러 가지 잘 풀어나갈 것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기재부, 산업부, 또 산업부 내에서도 또 통상교섭본부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 통상, 또 산업 경쟁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벌써 한참 전부터 여기에 대한 또 발생할 수 있는 이슈, 거기에 대해서 대응 논리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Where the valleys willow bright,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이 모습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전혀 다른 인적 구성을 가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런 장면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외교 정책 상당히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자죠. 당선자의 그 외교 인맥과 좀 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맥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 외교 당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조용하게 접근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 하이기 때문에 정부가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신중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불편해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용하게 아주 신중하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인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주요한 그 외교안보 참모들이 다시 기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미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트럼프 1기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올 때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어떤 그 전문화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당히 이제 친화적이었고 이른바 이제 올인 외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한테 불리한 점도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된다면요, 어쨌든 이 미국 대선이 끝나서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이 또 동아시아라든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중국 견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어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이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동맹들과의 관계를 잘해서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싱턴 정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한미일 협력의 물꼬를 튼 그 장본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는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중심이 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안으로 공장을 갖고 와라, 미국 안에서 생산해라,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라라는 정책은 저는 두 당이 공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속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정도에 있어서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제품 싸게 사다 쓰는 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 그럼 싸게 사다 쓰자. 다만 중국은 첨단 산업은 하면 안 돼. 이건 여러 가지로 안보에도 위험이 되고 우리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되니까라고 하는 정책이라면 네. 트럼프는 아예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버리고 싶어하는 이런 정도의 좀 더 강한 정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사실은 조금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 튜닝 해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입장 선회와 전략 선회를 해야 될지 이런 데 대한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